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4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21%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 0.2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0.03%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뚜렷한 변화가 없던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사실 미국 선물이라던가 이쪽은 좀 흔들렸었고요. 그렇지만 또 이내 안정을 찾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23만 5천 명을 기록했어요. 이게 이제 다우존스 예상치 72만 명을 생각해 본다면은 예상치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사실상의 고용 쇼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델타 변이에 따른 고용 성장 둔화로 인해서 고용 지표가 좀 좋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미 ADP 민간 보고서가 1일날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고용지표 발표된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일자리 둔화 원인으로 델타 변이를 지목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더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좀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했고요. 이게 이제 시장이 고용지표가 이렇게 부진했지만 그래도 하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9월 FOMC 회의, 9월 21일과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발표가 불투명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으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한 11월 정도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델타 변이로 인한 둔화세가 일시적인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반등세가 나올 경우에는 테이퍼링 발표가 11월에 나올 걸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지금 바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면 11월에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여기서 이 고용지표가, 이 고용 쇼크가 정말 일시적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지표에 대한 해석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지표들이 다 안 좋았어요. 7월 소매 판매 데이터도 부진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봤을 때 당연히 델타 변이 때문에 소비 활동에 제약이 있고, 기업들도 계속 지금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정말 재택근무나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고요.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는 구인난을 겪고 있기도 한데, 쉽사리 서비스 업종으로 직업을 선택하기도 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8월 고용이 이렇게 쇼크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일시적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미국 그래도 백신 계속 많이 맞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8월까지는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일자리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본다면 9월부터 이제 미국도 오프라인 개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9월부터는 다시 한번 일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겠고, 또 추가 실업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한동안 정부 지원금만 받고도 생활이 가능했던 근로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도 이제는 좀 돈을 벌러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들어야 되는 시점이 9월부터는 왔다, 이렇게도 분석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지표는 9월부터는 조금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11월 정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일단 미국 시장의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일시적인 부분, 그에 따라서 테이퍼링이 지연되는 부분,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을 한다면 국내 주식시장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한 3,300선 정도까지 상단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근데 이제 더 치고 가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이 고용에 대한 부분이 9월에 회복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테이퍼링이 11월부터는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한번 또 출렁거리면서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9월 FOMC 회의가 9월 21일과 9월 22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공교롭게도 국내적으로는 추석 연휴와 겹칩니다. 그래서 이 추석 연휴를 우리는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래도 일정 부분 뭐 30%라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장이 열리지 않는 것만큼 리스크는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간혹 가다가 정말 한 4, 5년에 한 번씩 추석, 뭐 설 이럴 때 막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게 나왔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게 좀 나온 적이 별로 없는데 언제 다시 한번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방심할 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추석 연휴 전에 3,300포인트가 오면은 그때는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고스톱 같은 것도 좀 치셨을 거고요. 쳐봤을 거예요. 고스톱을 쳤을 때 돈을 따는 사람들, 돈을 잃는 사람들 있습니다. 호기롭게 쓰리고를 외치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한 판에서 크게 돈을 땄기 때문에 돈을 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돈을 따지 못했어요. 판세를 정확하게 잘 읽고 적당할 때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실속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서도 요 3,200포인트대에서 만약에 3,300포인트대까지 온다면은 추석 연휴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실속을 챙기는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 가져보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연휴 동안이라던가 또 잘 생각을 하고 또 연휴 이후에 어차피 9월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10월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투자를 재정비해서 다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에 다시 한번 좀 위드 코로나를 국민들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장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또 한국 사람들이 골프도 내기 골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내기 골프를 할 때 돈을 따는 사람들도요. 막 자신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따기보다는 차분하게 본인 할 것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들은 힘이 들어가요, 몸에. 그러면은 결국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물론 강세론적으로 보는 건 맞지만 그래도 너무 연휴라던가 이런 게 앞두고 있는데도 너무 강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뭐 사실 이번에도 8월 달에도 사실 당했어요. 8월 3일날 같은 경우 이때도 8월 5일날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수급도 좋고 막 다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세론을 펼쳤더니 주가가 힘들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3,300선 정도가 왔을 때는 일정 부분 좀 수익을 챙겨주는 게 어떤가 뭐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저는 또 내일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그리고 한 주일 동안의 관심 종목 등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주식 걱정 잊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